오늘도 청와대 전 조류장의 단독 증언 관련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4년 동안 베일에 쌓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에 대한 비밀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심정숙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심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 조류장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출근과 퇴근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이 조리장이 근무했던 기간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저에서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이 상반된 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기업인 출신이죠. 기업 생활, 회사에 출근하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저는 명확히 집, 본관은 사무실 이런 개념이 아주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알듯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본관 집무실에서 일하는 그 참모들이 힘들어했다고 할 정도인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주 상반됩니다. 이 조리장의 표현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출퇴근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관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회의,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관전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은 관저 역시도 일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관저에 머무는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또 조리장에 따르면 TV를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 대통령이 TV 관련해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같은 거 좋아한다는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TV에 대한 관심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데요. 드라마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기 태양의 후예를 보셨어요? 벌써 여기서 친구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인기 드라마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올해 5월에 있었던 이란 방문 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TV 뉴스는 당연히 계속 봤을 테고요. 또 조리장에 따르면 TV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도 잘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무슨 베리가 좋다, 몸에 좋다 이렇게 유행을 하면은 그게 주방으로 간접적으로 전해져서 주방 입장에서는 대통령 식당으로 올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해서 그것을 메뉴로 올리곤 했다. 이런 조리장의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조리장은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오는 걸 어떻게 목격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신빙성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분이 일요일 고정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관저에서 일요일 경우에 그냥 밥을 식구들하고 먹는 그런 편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한식, 양식 메뉴가 반반 정도였는데 그중에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점심에 항상 양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 조리장이 양식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고정으로 당번 근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소상하게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 최순실 씨가 3인방의 일요일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처음에 청와대 관저에 왔을 때는 저희 앞선 기자 보도처럼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신문으로 얼굴도 가리고 나중에 아예 내실 문도 봉쇄를 할 정도로 떳떳했으면 사실은 그렇게 가릴 필요가 없는 행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관저에 프리패스하는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밥까지 확실하게 먹고 갔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더 가관인 게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온 사람이 청와대 이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이었잖아요. 이영선 행정관이 어쨌든 최순실 씨를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서 밥 다 먹고 집에 가는 것까지 전부 일종의 개인 운전기사처럼 청와대 행정관을 부렸다는 얘기를 또 증언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천상철 차장 출연에서도 나왔지만 헌법 10조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요. 자, 대통령은 항상 끊임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난 일은 가급적 보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정말 저도 조리장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삼성동 시절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실까? 근데 조리장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관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그러면서 지진이 나도 새벽이 되기 전에는 절대 보고하지 마라. 아침 대신 몇 시까지는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의아한 것이 의아하죠. 예. 청와대 그 현직 수석이나 장관들로부터 제가 들었을 때는 대통령과 수시로 뭐 밤이건 뭐 새벽이건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리장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아는 바로는 그 통화도 모두 3인방을 거쳐서 했을 것이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뭐 밤에 잠도 못 잔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명히 거는 것, 받는 것 모두 3인방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조리장은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어쨌든 박 대통령을 통하려면 3인방을 통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는 거라면 정말 지금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해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 3인방들이 최순실 씨랑 거의 20년을 동고동락한 사이, 좀 네. 끈끈한 사이일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좀 의외였어요. 예. 네. 일요일에 이제 최순실 주재 관저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밥 먹는 장면을 조리장이 이제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최순실 먹고 그 다음에 3인방도 안봉근, 정호성, 이재환이 또 따로따로 먹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일부러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을 정도였다. 아. 자, 왜 틀어졌을까 좀 추정을 해보면 네. 최순실 씨가 사람 부리는 방식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정조사에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종부리듯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3인방은 10수년을 최순실 씨 밑에서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로 일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18년 전에 박 대통령 참모로 뽑힐 때도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뽑기도 했지만 네. 예. 어쨌든 굉장히 그런 복종 관계에 익숙한 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불만이 누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비슷한 얘기가 누가 했었냐면 최순실 씨를 17년간 수행했던 운전기사가 한 언론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인방의 불만 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라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반발하면 그거 끝이라.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랬죠. 오죽하면 내한테 있어요. 과장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머니하고 우리 과장님 데리고 한강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자, 저 할매가 할매라고 누굽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자 네. 스태민의 처 그리고 아. 박 대통령이 초반 정치를 도왔다고 한 임선희라는 예. 분이고 네. 그다음에 소장은 정치연구소 박 대통령 만들기 정치연구소 소장일 때 최순실 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거의 3인방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최순실 씨가 있었는데 뭐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저들이 뭔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또는 서로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였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통령의 소소한 식습관까지 알게 됐는데요. 네. 자, 스스로 건강을 좀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조리장이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간식도 안 먹고 술도 입에 안 댔다. 몸에 안 좋은 거는 굉장히 멀리하는 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기농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다. 뭐 얼마 전에 태반 주사라든지 영양 주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 편이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TV를 보면서 혼자 식사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다. 네. 이게 조리장의 그 얘기였고요. 자, 세월호 7시간 당일에도 똑같이 식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면 적어도 1시까지는 박 대통령이 식사하는데 할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7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해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직 네. 조리장이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두 행정관에 대해서는 네.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아하. 뭔가 네. 언지를 받은 게 있나 보죠. 네, 조리장의 말에 따르면 윤전추 행정관이 호텔에서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아주 잘 나가던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했죠. 호텔에서 네. 본인이 요리할 때, 요리사일 때 트레이너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행정관이 이제 처음에 박 대통령의 참모로 발탁이 될 때 일반 공무원 30년 걸리는 거를 3급으로 바로 발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초특급 특혜 아니냐 그랬는데 최연소 3급 행정관 이런 별칭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본인도 썩 좋아하지는 않았을 아. 거라는 게 이 조리장 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전추 걔도 꿈이 있는 애고 네. 최순실이 오라고 하니까 간 것이지 네.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일상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네. 윤전추 씨가 헬스 트레이너기 때문에 그 관저에서 다리를 늘리고 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한두 시간씩 대통령하고 같이 네. 매일매일 했고 그래서 제일 지금은 측근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조리장 뭐 아까 자괴감 표현했다는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직원들의 내가 이러려고 정말 대통령 밥을 정석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한다고 합니다. 네, 관저에서 식사를 1시간씩 하시고 또 스트레칭으로 또 한두 시간씩 네. 했으니 조금 과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조의장이 청와대로 반입된 비아그라의 비밀도 좀 풀어줬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비아그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구매됐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용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해외 순방 시의 고산병 치료용이고요. 당시에 경호원들 300여 명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을 이 조리장이 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조리장들도 순방에 따라갈 경우에 지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태반 주사 같은 거, 약간 이거는 네. 급여가 해당하지 않는 비싼 주사인데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놔주느냐. 사실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직원 건강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림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태반, 마늘, 감초 같은 그런 주사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껏해야 독감 주사 정도를 줄 네. 뿐이지 그런 영양 주사 같은 종류는 직원들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습니다. 네. 지진이 나도 나를 깨우지 말라. 만약 이 명령이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면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숙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